근데 결국에 뭐 협상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 협상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만 잘 따라가도 돈 번다. 뭐 그거를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작년 12월이었죠. 그 아직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그 뉴욕 증권거래소 오프닝 벨 하러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짐 크레이머가 막 그런 거 물어봤죠. 그럼 이제 당신 되면 주식시장 엄청 좋아질 수 있는데 뭐 주식 지금 당장 사야 하나요? 했더니 거기에 답변 안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주식 사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답변을 안 했죠. 근데 뭐 주식 이제 한참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닥 뭐 좀 자기 생각에 바닥 온 것 같으니까 뭐 주식 사라 그거에 어제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뭐 많이 오르니까 오늘 주식시장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식시장보다는 이 채권시장 관련해서도 코멘트 해줬고요. 채권 시장 지켜보고 있었고 어젯밤에 약간 사람들이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내 눈엔 채권 시장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코멘트로는 결국 이제 뭐 엔비디아나 애플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뭐 본능적으로 또는 직감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것이다 이야기해가지고 뭔가 투자 그런 거를 발표하면 면제해 줄 거다. 그리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대상이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좀 친하게 하는 기업이나 미국의 투자를 명확하게 밝힌 기업들은 면제 1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애플이 미국에 투자하니까 애플에다가 관세 면제해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어제 소식 나왔죠. H20 관련해서도 이거 중국 수출 규제 이거를 보류한다 그런 이야기가 현재 뉴스를 통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개장 전에 또 올린 거 보면은 what a day, but more great days coming. 이게 뭔가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하루였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리딩방 이것이 진실이라면 주식을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앞으로 더 좋은 날이라는 게 뭐 쇼쟁이들한테 더 좋은 날이라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이게 진짜 그 롱들한테 좋은 거면 어제처럼 대놓고 사라 그렇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서 어제 결국에 이제 트럼프 풋이 나왔는데, 이 트럼프 풋의 역사적 사례들은 꽤 뭐 여러 번 있죠. 근데 이것도 참 코멘트를 잘 봐야 되는데 주식을 대놓고 직접 사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뭐 주식시장이 좋아 보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대놓고 사라라고 하면은 다음날 많이 올랐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뭐 이번에 두 번째니까 이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1기 때 결국 1차 무역전쟁 어제 1차 무역전쟁 때도 한 20% 가까이 하락했었고 이번에도 20% 가까이 하락했다 이야기 그 보여드렸는데 차트 비교해서 근데 1차 무역전쟁 때도 2018년 12월 그때 크리스마스 막 블랙 크리스마스로 주식시장 완전 막 붕괴되고 했을 때 크리스마스 휴장 그날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쉴 때 나와서 이야기했죠.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있고 그들은 잘하고 있고 기록적인 수재가 있다.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 이야기했더니 다음 날부터 귀신같이 뭐 V자 반등을 완전히 해버렸다. 이런 역사가 있고 뭐 2020년에는 조금은 틀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약간 좀 뭐 핑계를 대자면 주식 사라고는 말 안 했고요. 뭐 2018년에는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했는데 20년 2월 팬데믹 때 시장 붕괴될 때는 그냥 주식시장이 나에게 매우 좋게 보이기 시작했다. 요 정도 말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트럼프 최신 사례로 보면은 이것도 좀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죠. 2025년 3월 얼마 안 됐습니다. 테슬라 주가 계속 급락하고 있을 때 트루스 소셜에 내일 아침 새로운 테슬라 구매할 거다. 그렇게 했더니 다음날 엄청나게 테슬라가 또 올라 버렸고 아직도 그때 기록했던 저점을 아직도 깨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풋 지점이 이렇게 좀 약효를 발휘했다. 근데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도 뭐 매수하기 좋은 시간이다 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뭐 어제 많이 상승했다. 뭐 이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 때문에 하락했던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팬데믹 제외하면은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 말 한마디면 이 정책을 완전 뒤집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게 시장에 약효가 있다. 그런 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 현재 바닥 논쟁은 뭐 계속되는 것 같고요. 댄 나일스 사토리 펀드 운영하는 이제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CNBC 자주 이렇게 뉴스 나오고 하는. 근데 이분 이야기는 하루 만에 모든 포지셔닝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앞으로의 상황은 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상황과 유사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조금 뭐 무서운 이야기도 하죠.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사실 그때 뭐 시작이었습니다. 뭐 시장이 2008년에도 그게 막 왔다리 갔다리 엄청 한 걸로 역사적으로는 다 나오고 있는데 2009년까지 하락을 이어갔죠. 근데 어쨌든 댄나일스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되고 나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현재는 그와 유사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안심할 거는 시장이 트럼프 풋 지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풋이 결국 어제
그 이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이제 저점은 더 이상 깨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시장의 믿음도 조금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하는데, 결국 기업 실적이 다시 중요해질 거다. 근데 현재 기업 실적 추정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업 실적이 하락할 때 투자하는 것은 나는 선호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뭐 조금 시장과 거리 두는 발언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시장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언제 좀 뭐 적극적으로 봐야 되냐? 그거에 대한 뭐 힌트를 줬는데, 이게 빅스 지수, 현재 빅스 지수가 보니까 36이네요. 근데 이게 빅스가 20 중반대로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투자자들이 다시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거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변동성 지수도 계속 좀 잘 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보편 관세가 10%로 현재 다 부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가에 좀 좋아하는 구루들 옛날에 이 관세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거 다 한번 다시 체크해 보는데, 이 스탠리 드렁켄밀러옹이 평가했던 게 있죠. 보편 관세 10% 내외는 괜찮다라고 스탠리 드렁켄밀러옹은 지난 1월 말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CNBC 나와서.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 관세보다도 자기가 49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가장 반기업적인 행정부였다고 하고요. 근데 가장 반기업적인 행정부에서 현재 가장 기업 친화적인 행정부로 변화 중에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제도 뭐 에너지 관련한 규제 완화랑 그리고 전력망 강화 같은 실제 이 기업들 일하는데 도움이 직결되는 그런 행정명령들이 어제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규제 완화나 좀 기업에 도움되는 그런 건 빨리빨리 현재 좀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맞는데, 근데 이 관세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관세가 이 스탠리 드러켄밀롱은 관세가 10% 범위 내에서만 유지되면은 이 높은 보상에 비해 현재 위험이 과장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10%까지는 시장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뷰 제시했는데, 근데 일단 관세가 10%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 세계가 다 10%된 게 아니라 중국은 125%니까 요거는 좀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때 1월 말에 그때 했던 이야기가 시장 전체보다는 개별 주식에 집중할 것을 그렇게 좀 권고를 했었고, 그리고 결국에 AI가 비용 절감하고 생산성 높일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관세에 대한 평가로도 관세로 뭐 물가 상승보다는 이거 다 외국인 일부 부담하는 소비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또 이 미국에 있는 IB들, 월가에서도 이 투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관세 철회 이후로, 관세가 유예된 이후로, 이 CT 글로벌 자산 배분 이쪽에서는 현재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합니다. 근데 뭐 장기적인 건 모르겠고, 좀 전술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하고요. 이게 CT에서 지난 3월 11일 날, 이때 3월, 요때가 아마 그 유럽 증시가 상당히 강하고, 막 중국이 엄청 강하고, 미국만 계속 빠지고 그랬던 때인데, 그때는 이제 CT에서 미국 주식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하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고 중국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늘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을 다시 중립으로 내리고 미국을 비중 확대하고 유럽도 비중 확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랑 유로스탁스 사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나스닥 지수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과매도된 지수고, 그리고 이게 과매도된 상태다 보니까 반등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이랑 상대 무역국에다가 이제 대규모 관세 인하가 좀 이게 관세 인하 관련해서 관세가 인하된 거죠. 관세가 유예되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긍정적이다. 그런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트럼프 풋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리스크 요인은 앞으로 이제 당장 다음 주, 뭐 당장 내일부터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 또 열리는데, 불확실성으로 실적 시즌에 약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긴 하다. 뭐 그런 코멘트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어제 상당히 재밌는 그런 걸 보여줬죠. 이것도 상당히 뉴스 헤드라인 곳곳을 장식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발표하기 전에 내놓은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관세 때문에 침체 가능성을 65%로 상향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GDP도 마이너스 1% 감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 관세 유예 발표되자마자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이 리포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침체 가능성 45%밖에 안 되고 올해 미국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0.5% 기록할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결국에 이 골드만삭스도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관세를 다 철회할 경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현재 경기 침체가 좀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좀 마음에 달린 거죠.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어쨌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평가하고 있고, 이 시티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냉정하게 돈이 들어가는 이런 이벤트 계약 사이트를 봐야겠죠. 폴리마켓이나 칼시 이런 데 보면은 이 리세션 디스 이어가 있는데, 올해 이 두 분기 연속 GDP가 역성장하냐 이거에 대한 베팅 게임입니다. 근데 현재 여기서 전일까지만 해도 이 리세션 디스 이어 이 확률이 한 65%이 정도 찍었는데, 근데 어제 관세 유예하자마자 10% 넘게 급락을 해버렸다. 현재 올해 경기 침체에 미국이 들어갈 확률은 돈 거는 사람들은 54%로 현재 점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시장에서 낮아졌다 보니까 시장 평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현재 CI 패드워치에서도 금리 인하가 3회 베팅으로 낮아졌습니다. 원래 금리 인하 베팅 올해 5번, 뭐 6번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매달 이제 뭐 5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뭐 다 내쳐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좀 극단적인 전망도 나왔는데,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됐습니다. 관세를 유예하다 보니까. 그리고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그리고 뭐 빠르면은 10월 또는 12월에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6월, 9월, 12월 약간 그런 식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페드 점도표 상승은 연 2회 금리 인하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자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재 어쨌든 시장에 뭐 변동성은 오늘 계속 되고 있죠. 이게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장기 투자자한테는 분명히 지금이 약간 기회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가 뭐 5% 이상 상승한 사례, 5% 이상 상승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막 7%, 8%, 9% 이상 상승한 사례는 더 흔치 않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지수가 5% 이상, 3%만 상승해도 뭐 폭등이라 하는데 5% 이상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한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다음 날엔 평균 하락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다음 날에는 한 0.7% 하락하더라. 왜냐면 그 전날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좀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어쨌든 그 다음 날에는 34% 확률로 상승했고, 거의 다음 날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거의 하락했더라 이런 데이터 나오고 있고, 그다음 그렇게 크게 상승한 다음 이제 한 5거래일 동안, 5거래일 동안은 어땠냐? 5거래일 동안도 좀 하락했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너무 많이 상승했으니까 5거래일 동안 한 마이너스 1.5%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달,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됐냐? 수익률이 사실상 금융위기 때 제외하면은 거의 다 플러스긴 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다 보니까 변동성이 워낙 컸었죠. 이때 제외하면 어쨌든 보통은 다 플러스 수익이 나더라.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S&P 500이 이건 좀 상당히 이렇게 잘 들어맞으면 좋을 만한 통계인데, 어제도 그 보여드렸죠. 만약에 S&P 500이 어제 이제 베어마켓에 진입하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평균 한 11개월 정도 베어마켓 탈출하는데, 그러니까 베어마켓 탈출도 아닙니다. 베어마켓 바닥을 보는데 한 11개월 정도 걸린다니까, 만약에 어제 베어마켓 진입했으면 앞으로 또 올해 끝날 때까지는 시장이 계속 쭉 흘러내리는 것만 좀 구경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약세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탈출하면은 보통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조정장이 10에서 20% 이제 하락할 때가 조정장이고,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이거든요. 근데 15에서 20% 하락했던, 그러니까 이제 조정장에서도 약세장에 거의 진입하기 직전에 이제 만약에 약세장을 이제 들어가지 않고 조정장을 탈피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시장이 어땠냐 보니까, 이게 한 달, 3개월, 6개월, 12개월 보니까 100% 확률로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세장 직전에 탈출하는 거는 상당히 시장 통계적으로는 이게 통계상으로는 상당히 기대되는 포인트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근래 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례랑 거의 똑같은 게 2018년이지 않습니까? 2018년 그때 9월 뭐 이때 무역 전쟁 계속되고 있다가 그 중간 선거도 하원 뺏기고 이제 중국이랑 좀 합의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휴전한다고. 그때하고 지금이 가장 비슷하죠. 근데 2018년에도 어쨌든 시장이 19.8%까지 하락했다가, 그때 이제 바로 그 이제 그 약세장 진입하기 직전에 그때 5% 시장이 들어 오른 다음에 한 달, 3개월, 6개월, 12개월 상당히 좋았는데, 뭐 이번에도 그때하고 뭐 데자뷰라면은 조금은 뭐 기대해 볼 포인트는 있긴 한 것 같습니다.